길 가다 주운 행운. 옛날에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자식과 같이 아끼는 임금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은 변복을 하고 두신하와 함께 잠행에 나섰습니다. 저작거리를 돌며 이것저것 살펴보고 이야기도 들으며 백성들의 힘든 생활을 직접 접한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게 상선, 내가 지난달에도 백성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하나도 변한 게 없구만. 어찌된 일인가?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하지 않겠나? 네, 잘 알겠사옵니다. 그래, 오늘은 유난히도 달이 밝구나. 이렇게 궁에 들어가기도 그러니 얘 친구나 보러 가야겠다. 임금은 상선에게 저작거리에서 술과 안주를 사오게 하여 남산골에 있는 신하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리 오너라. 뉘신지요? 여보시게, 내가 왔네. 아이고 마마, 어찌 이렇게 누추한 곳에 행차하셨습니까? 호호, 그게 무슨 말이요? 내가 옛 친구와 한잔 할까 하여 이렇게 술과 안주를 사왔는데. 자, 여기 평상이 좋겠구려. 여기서 저 달을 보며 한잔 기울입시다. 마마, 이러다가 옥체라도 상할까 걱정이옵니다. 그게 웬 말이요? 저 궁에서만 지내다가는 내가 숨이 막힐 지경이라네. 하하하. 내가 요즘에 생각이 많다오. 조금 있으면 중국 사신들도 당도할 테고 북쪽에는 오랑캐의 세력이 점점 커진다니 거참. 하늘은 달빛을 조각내 온 세상에 뿌리는데 세상은 뒤틀려 한 걸음도 외롭구나.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요? 전하 송구하옵니다. 어떤 자가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시를 읊는 듯합니다. 제가 저자를 돌려보내고 오겠습니다. 걱 취한다. 병풍 속의 선녀들이 나 비춤을 추고 간들 나에겐 봄바람이 춥기만 하구나. 빌어먹을 세상 누가 나를 반기겠나. 허허, 그냥 두시오. 옷차림새를 보니 선비인 듯한데 무언가 할 말이 있으니 저러는 것 아니오. 같이 나가봅시다. 평소 백성들의 고초를 해결해주고 싶었던 왕은 서슴지 않고 밖으로 나가 큰 소리로 주정을 부리는 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허허, 여기 대령했소. 고탕하고 기백이 넘치시는 분 같은데 같이 합석하여 한잔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주정을 하던 선비는 갑작스러운 낯선 이의 환대에 놀라 머뭇거렸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저는 아래골 사는 정가인데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맛있는 술이라도 있어? 좋은 술이라면 몰라도 내가 그리 한가한 사람이 아니오. 허허, 그 양반 버티시긴. 그럼 좋은 술을 내야지요. 들어오시지요. 이렇게 정선비와 함께 하게 된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참, 거 배포 한번 크구려. 자, 한 잔 받으시오. 그런데 어찌 그리 우울한 표정을 지으시오? 그냥 술에 취해 걷다 보니 울컥한 것이니 무어라 할 것이 없습니다. 아까 잠깐 정선비의 식구를 들으니 세상이 잘못 돌아가는 모양이요. 하기야, 나라님이 백성을 잘 돌보았으면 형씨의 식구가 빛났을 텐데 안타깝소. 지금 뭐라 하셨소? 지금 나라님은 그 어떤 임금님보다 백성을 아끼시는 성군님이시오. 그런 분을 욕보이다니 아무리 술자리라지만 내 이만 가보겠소. 아, 내가 그만 말실수를 하였소. 진정하시고 앉으시지요. 내가 술김에 농담이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임금은 정선비를 자리에 앉히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세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서로 술잔을 권하다가 취기가 오른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하겠소. 내 나이 30이 훌쩍 넘었는데 속마음을 터놓을 친구라고는 이 친구 하나밖에 없소. 워낙 모난 성격이라 주위에 사람이 남아있지를 않으니 거참.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좀처럼 쉽지 않소. 그래서 오늘도 이 친구만 괴롭히고 있다오. 허허. 아이고, 그까짓 것이 무슨 흠이요. 그런 고민일랑은 접어두시오. 내 고민에 비하면 당신 고민은 괜한 걱정이요.
처음 만난 자신을 믿고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왕이 마음에 든 정선비는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자손이 없는 대감집에 서자로 태어나 정실 부인의 아들로 입양되었소.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은 내가 학문의 뜻을 듣고 열심히 노력하여 나란 일을 하기를 바라셨지만 나는 공부는 하기 싫고 놀기만 좋아하니 어찌 부모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겠소. 얼마 전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술만 마시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집과 약간의 재물로 겨우 체면 유지만 하고 살고 있으니 나 같은 불효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소. 정선비는 한숨을 푹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보시다시피 나는 체격도 이리 마르고 작아 볼품이 없소. 놀고 먹기만 하는 못난 나에게 시집올 여인은 세상 천지 없을 것이오. 그러니 나이가 32살이 되도록 장가는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에휴. 정선비의 말을 들은 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관직에 나가면 될 것 아니오? 내가 듣기로 사서삼경을 몰라도 남보다 잘하는 것이 하나만 있으면 관직에 오를 수 있다는데. 그게 정말이오? 내가 생긴 것도 이렇고 학문도 미흡하여 내세울 것은 없지만 장기와 술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오. 하기야 이런 것들이 관직에 무슨 도움이 될까 싶소만. 아, 그렇지 않소. 그렇게 훌륭한 재주가 있다면 내일 열리는 특별관리 채용시험에 한번 응시해보지 그러시오. 갑자기 무슨 특별 채용이 있다 그러시오? 아니, 아직 듣지 못하신 모양입니다. 내일 정오에 영적도감에서 관리를 특별 채용한다고 합니다. 정선비가 나가보시면 틀림없이 채용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것을 다 하시오? 그게 사실이라면 난 소원이 없겠소. 사실이고 말고요. 내일 정오에 영화당 앞으로 가보시오. 그럼 관리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신경 써줘 고맙소. 네, 내일 꼭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날 정선비는 일찍부터 영화당 앞에서 관리를 기다렸습니다. 정오가 되자 왕이 말한 대로 관리가 나와 정선비를 영접도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관리가 정선비에게 어떤 재주가 있는지 물었는데 주저하며 술과 장기가 특기라고 말하니 두말 없이 관리로 채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술친구 말이 모두 사실이었네? 술 마시고 장기 두는 재주로 내가 꿈꾸던 관리가 되다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왕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부모님의 소원이었던 관리가 된 정선비는 이날부터 영접도감으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만하면 나도 멋진데? 이게 꿈에서 그리던 관복이란 말이지? 그런데 이곳은 사신들을 영접하는 곳이라 했는데 사신들은 보이지 않고 나 무슨 일을 하면 되는 거지? 하지만 정선비에게는 주어진 일이 없었습니다. 왕이 영접도감의 관리에게 정선비에게는 일을 시키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고 명해 놓았기에 정선비는 출근을 해도 할 일이 없이 집에서 싸운 도시락을 먹고 뒷산에 올라 산책을 하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에서 사신이 칙서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사신단은 환관들과 그들을 보좌하는 관리들, 상인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사신단이 온 날부터 궁궐은 한 달간 연회가 계속되었습니다. 대신들도 연회에 불려나가 사신들을 접대했는데 웬일인지 정선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시한 사람들과 매일 술잔을 기울여야 하나? 영 내키지 않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먹고 노는 것만 즐기는 저 사신들보다 장터의 장사꾼들이 훨씬 훌륭해 보인단 말이야. 그래도 내일쯤은 연회에 참석해야 할 텐데 큰일이네. 투덜대며 연회장 문 밖에서 사신들을 살피던 정선비는 우연히 자신과 같이 연회장을 살피며 무언가 기록하는 중국 관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사신단 사람인데? 이제야 찾았구나. 나와 술자리를 같이 할 만한 사람을. 정선비는 눈을 반짝이며 연회장 끝자리에 앉은 중국의 유관리에게 다가가 공손히 말을 걸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대인을 위해 100년 된 산삼주와 귀한 안주를 마련했습니다. 아니, 왜 이러십니까? 저는 칙사님을 보조하는 말단 관리에 불과합니다. 저기 상석에 앉아 계신 칙사님께 이 귀한 술과 안주를 대접하시지요. 아닙니다. 제 눈에는 대인께서 지덕체를 모두 갖춘 가장 훌륭한 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영접을 맡은 하위 관리에 불과합니다. 모처럼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인데 기분 좋게 한잔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 이거 참. 그럼 성의를 봐서 한잔 받겠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가까워졌고 유관리는 이곳저곳 다닐 때마다 정선비에게 안내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사가 유관리를 불러놓고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화를 냈는데 그 후 유관리는 연회장에 나오지 못하고 숙소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정선비는 정성껏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유관리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대인께서는 왜 연회장에 나오지 않으시고 여기 계십니까? 허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웬일이십니까? 대인께서 숙소에만 계신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저한테 정성을 들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인의 인품이 훌륭한 분이라 모시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마음을 터놓고 부탁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정선비의 말에 유관리는 자신이 사신단을 따라오게 된 경위를 털어놓았습니다. 유관리는 본래 중국의 책사로 전쟁과 병법에 대해 황제에게 조언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북방의 오랑캐가 세력을 확장하여 주변국들과 친교를 맺으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황제가 책사를 이번 사신단에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황제께서는 제게 이번 방문을 통해 귀국의 사정을 알아오라는 특별 임무를 주셨습니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따로 움직이려고 하니 직사님과 의견이 맞지 않아 그만 이렇게 숙소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려. 휴. 인품이 훌륭해 보여 가까이 하려 했던 인물이 황제의 특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안 정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참, 이것은 정선비께만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아, 알다마다요. 그러니 지금 제가 이렇게 곤란에 처했습니다. 특별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일이 숙소에만 머물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혹시 제가 도울 일이라는 것이? 정선비의 말에 유관리가 무언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정선비가 진정 저를 믿으신다면 귀국의 정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겠습니까? 정선비는 미소를 띄우고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대인의 일이 잘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선비는 이날 이후 유관리를 데리고 이것저것을 다니며 정확한 정세를 알려주기 위해 힘썼습니다. 유관리는 정선비의 안내를 받으며 배고픔과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정선비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정세가 몹시 좋지 않습니다.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일어나 백성들은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진 임금님께서 백성들의 어려운 상황을 보살펴 구휼을 하고 계시지만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중국에 보내는 조공도 지금으로서는 감당하기가 힘이 드는 데다가 북방의 오랑캐들은 중국과 친교를 끊고 자신들과 친교를 맺자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오랑캐들을 막아내며 중국에 조공을 하자니 백성들은 더욱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저런, 그러시군요. 유관리는 정선비의 말을 하나하나 받아 적으며 경청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변함없이 중국과 화친을 지속하길 바라고 계시지만 정세가 이리도 어려우니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있습니다. 정선비는 유관리에게 정성껏 국내 사정을 알려주었고 유관리는 정보를 상세히 적어 황제에게 제출할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정선비가 유관리에게 안내를 하고 며칠 뒤 중국 사신단을 위한 연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웬일인지 칙사가 유관리를 참석하도록 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정선비도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흥, 괘씸한 놈. 감히 내 의견에 맞서려고 들다니. 한번 혼쭐이 나봐야지. 사실 칙사는 이번 연회에서 유관리에게 술을 잔뜩 먹여 망신을 주려고 벼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연회에 참석한 유관리는 갑자기 사신들이 모여들어 술을 권하자 몹시 당황했습니다. 아니, 저는 술을 잘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어? 타지에서 서로 술 한잔 나누며 정이 깊어지는 것인데 내 잔을 거절하다니 참 서운하오.
막무가내로 우겨대며 서로 술잔을 받으라고 권하자 유관리는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정선비가 나섰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대신 술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왜소한 정선비가 나서자 사신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 괜찮겠소? 우리 술은 제법 독하다오. 자신 있으면 한번 받아보시던가. 그러자 정선비는 작은 미소를 띄운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술잔들 다 채우셨소? 그럼. 캬하, 톡쏘는 술맛이 일품이구려. 대국의 술맛은 역시 다릅니다. 이번엔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5시부터 시작된 사신들과의 술 대결이 신시가 되어도 결판이 나지 않자 자신만만했던 중국 사신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벌써 6동이를 비웠는데 저 비쩍 마른 사람이 멀쩡하다니? 이러다 되려 우리가 당하겠는걸? 이런 술동이가 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술을 주셨으니 이번엔 제가 준비한 술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 잔에 따르려니 대국에서 오신 분들께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항아리째 준비했습니다. 자, 마음껏 드시지요. 어이구, 이게 뭐야? 이걸 어떻게 마시라고? 저것 보게 항아리째 쉬지 않고 들어가네? 정선비는 보란듯이 술동이를 들고 벌컥벌컥 쉬지 않고 들이켰습니다. 안 되겠네, 안 되겠어. 저건 사람이 아니고 술고래야. 난 체면이고 뭐고 그만 일어서겠네. 식사께 잘 보여 출세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마시다간 죽을 것만 같네. 그렇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나도 같이 가세. 나도. 아니, 어디들 가십니까? 이제야 흥이 막 오르던 참인데 술과 고기 안주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아,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술 선인을 몰라 뵙고 결례를 범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사신들은 흐트러진 의복을 바로잡을 겨를도 없이 허겁지겁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직사는 멀쩡히 웃고 있는 정선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자는 뭐하는 자인데 우리 독주를 그렇게 많이 마시고도 모자라 술을 동이째 들이킨단 말인가? 1000명이 넘는 본국의 관리들 중에 술이 가장 센 3명을 뽑아왔건만 모두 주랭랑이라니. 엥, 망신을 주려 했던 일이 되려 망신을 당하게 생겼구만. 조용히 자리에서 빠져나가야겠다. 직사는 얼굴이 붉어진 채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직사가 벌인 일임을 짐작하고 있던 유관리는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직사를 보며 웃었습니다. 정선비, 정말 고맙소. 직사께서 나를 골탕 먹이려고 술자리를 마련한 모양인데 정선비 덕에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소. 오늘 일을 생각하면 앞으로 직사께서 나를 함부로 대하지는 못할 것이오. 별 말씀을요. 저는 술만 마셨을 뿐 한 일이 없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모로 정선비를 지켜보았는데 진실됨이 한결같더군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번 기회에 호영호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소? 과분한 말씀입니다. 저도 대인 같은 분이 저희 형님이 되어주신다면 좋겠지만 형님께 누가 안 될지. 그런 말씀 마시게 아우. 네, 형님. 하하하하. 이렇게 정선비와 관리는 호영호제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우는 올해 나이가 몇이지? 네, 32입니다. 그럼 자녀분은 몇이나 두었나? 자녀라뇨, 형님. 이 나이 먹도록 장가도 못 갔습니다. 허허, 이런. 정선비의 말을 들은 유관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먼 친척벌 되는 조카 아이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나? 이번에 사신당과 함께 상단을 따라 이곳에 왔다네. 남자아이같이 성격이 괄괄해서 그렇지 마음씨 하나는 비단결같이 곱다네. 아, 그래요? 형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하하. 다음날 날이 밝자 정선비는 유관리와 함께 객사로 조카를 만나러 갔습니다. 조련아. 어머, 숙부님. 나라 일로 바쁘실 텐데 어떻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그래, 잘 있었느냐? 내가 귀국 전에 너에게 귀한 분을 소개시켜 주려고 왔단다. 인사드리거라. 안녕하십니까. 초련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도청에서 일하고 있는 정석영입니다.
정선비는 유관리의 소개로 초련과 인사를 나누며 기쁨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초련이라는 여인이 생각보다 너무 예뻤던 것입니다. 하지만 초련은 굳은 표정을 감추기가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숙부께서 직접 오셔서 소개시켜준 분이라 예의를 갖추고 있지만 남편감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으니 이를 어쩌지? 아휴. 하지만 현명하신 숙부께서 하신 일이니 분명 무언가 깊은 뜻이 있을 거야. 만남이 있고 며칠 후 정선비는 중국 사신단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형님, 항상 건강하시고 먼 길 여행 평안하십시오. 그래, 내 가능하면 인편에 서신을 보내겠네. 그리고 이번에 아우의 도움이 무척 컸네. 내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네. 그리고 우리 조카는 당분간 이곳에 머물 테니 그리 아시게. 하하하. 아이쿠 그렇습니까? 하하하. 정선비는 이렇게 유관리와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이후 정선비는 객사로 3번이나 초련을 만나러 갔으나 어쩐지 냉랭한 반응에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소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중국으로 돌아간 유관리는 황제에게 정선비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그래, 정녕 우리를 배신하려는 기색이 없단 말이지. 네, 폐하. 오히려 우리와 국교 관계를 지키기 위해 북쪽 오랑캐를 배척하고 힘든 재정에도 국경 수비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오, 그래? 반가운 소식이군. 그렇다면 우리도 보답을 해야 하지 않겠나? 예, 폐하. 이렇게 하여 중국 황제는 3년간 조공을 면제하고 북쪽 오랑캐를 막기 위한 전력과 물자를 보내주기로 하였습니다. 아니 뭐야? 중국 황제가 그리 말했단 말인가? 허허, 정선비가 정말 큰일을 해냈구나. 여봐라, 당장 정선비를 들라 하라. 내가 친히 그를 맞이할 것이다. 황제의 결정을 들은 왕은 무척 기뻐하며 정선비를 궁으로 불렀습니다. 전가를 받은 정선비는 왕이 자신을 찾는다는 말에 깜짝 놀라 허겁지겁 의관을 갖추고 입궐하였습니다. 정선비 오셨소? 네? 부들부들 떨며 땅만 보고 있던 정선비는 갑작스러운 왕의 존대에 깜짝 놀랐습니다. 귀에 익은 다정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몇 달 전 우연히 술자리를 같이 했던 선비가 왕좌에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아이쿠 아니지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제야 왕이 술자리를 같이 한 선비였다는 것을 알게 된 정선비는 자신이 관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하,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무슨 말인가? 술자리에서 취해서 한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겠나? 그래, 관직에 오르니 기분이 어떤가?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미천한 채가 이렇게 관직에 있다니 그저 꿈만 같사옵니다, 전하. 그런가? 하하하. 그건 그렇고 중국 책사를 잘 대접했다고 들었네. 자네 덕에 나의 근심이 싹 사라졌네. 그뿐인가? 나라 재정도 굶주린 백성을 위해 더 쓰일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어찌 기쁘지 않은가? 정말 수고가 많았네. 여봐라, 이번에 큰 공을 세운 정공에게 쌀 100석과 토지를 하사하노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리고 이번엔 내가 공의 걱정을 해결할까 하는데. 전하,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괴념치 마시옵소서. 그래, 그럼 내 뜻대로 하겠네. 들라 하라. 전하, 중국 상단에서 일하고 있는 초련이 전하를 아려나옵니다. 초련이란 말에 정선비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초련이 상기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여기에? 무슨 일이 있나? 어서 오게. 그대가 초련인가? 네, 전하. 내가 그대를 부른 이유는 내 친구 중에 장가못간 노총각이 있는데 그 신세가 하도 딱해 중매를 설까 하고. 자, 내 친구 정공이네. 서로 인사를 나누게. 네? 너무 놀라 아무 말 못하고 얼굴만 쳐다보는 두 사람을 보며 지그시 웃던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렇지? 두 사람은 이미 구면이라고 했지? 예, 숙부의 소개로 몇 번 만났습니다. 그래? 그럼 내 친구를 잘 부탁하네. 궁에서 몇 안 되는 인재인데 나이가 먹어서 그렇지
이만하면 신랑감으로 손색이 없을 걸세.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그치는 왕의 말에 머뭇거리던 초련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한 가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전공이 친구라 하셨는데. 친구 맞네. 몇 달 전에도 만나서 밤 깊도록 술을 마셨는걸. 안 그런가, 전공? 예, 그러합니다. 어떤가? 왕의 대답에 초련은 결심을 한 듯 대답했습니다. 전하,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왕의 주선으로 가까운 사이가 된 두 사람은 마침내 혼례를 올렸습니다. 왕과 우연한 술자리의 인연으로 모든 소원을 이룬 정선비는 이후 높은 관직에는 오르지 못했으나 외교의 버팀목이 되어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고 초련과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